제가 요즘 볼 때 공중파들 지금 해도 가면 갈수록 너무합니다. 이 공중파라는 방송들이 전부 정권의 끈앞풀들, 정권의 앞잡이들, 정권의 뚜쟁이들 데려다가 시사 프로 맡겨가지고 하고 있고, 방송마다 한 개씩 다 하잖아요. KBS는 김재동, MBC는 주진우, SBS는 김어준. 그것도 좋다 칩시다. 정권 잡았으니 내 새끼들한테 한 개씩 떠먹이겠다. 비싼 돈 주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무슨 출연이라는 연예에 무슨 오락이라면 몰라도 시사 프로에서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공중파가 정치적 편향을 확실히 드러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주진우와 김어준과 김재동이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황장수 같은 사람은 아마 그런 걸 하라 해도 제가 창피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요. 나도 확실하게 색깔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KBS가 젊은 방송 간다면서 자, 오래된 단골 프로들을 속속 없애버립니다. KBS라는 것은 국민의 시청료를 받는 방송국입니다. 또 MBC는 SBS하고도 좀 달라요. 일본의 NHK 한번 보십시오. 그 아주 재미없는 어떤 이 소설 등을 드라마한 내용도 이렇게 방영하고, 또 다큐멘터리로 이 플라이 낚시하는 장면을 한참 동안 한 30분을 틀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KBS에 바뀐 사장이 권력에 아부한다고 그러는지 오래된 형식이나 이 시청률 정체 프로를 탈피하고 그러면서 젊은 방송을 간다고 지금 오래된 프로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프로 시청률이 1에서 3% 되고 일부 출연자들은 고액 출연료 논란까지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은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3일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토요일날 아마 밤에 하겠죠. 이 KBS 콘서트 7080 진행자 배철수가 작별 인사를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매주 공개홀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고 그날 방송을 끝으로 2004년부터 시작됐던 콘서트 7080 프로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 본인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또 빠르게 실정을 느끼는 시대에 한 프로그램이 14년을 지속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며 프라이드를 안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음악이라는 것이 죄다 K-팝이니 젊은 애들 나와서 춤추는 프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0대, 50대, 60대부터는 예? 뭘 어떻게 하는 취향을 바꿔라는 거예요? K-팝으로 취향을 바꿔라는 겁니까? 자, 그들을 위한 소외되어진, 한마디로 상업성 때문에 소외되어진, K-팝이라는 것은 상업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이 옛날 그 시대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업성 때문에 방송에서 소외되어진 것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KBS니까 시청률에 관계없이 그런 프로를 방송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월요일 저녁에 10시에 김동건 아나운서께서 방송하시는 가요 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요 무대, 오늘날 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가요 무대 노래를 들었을 때, 6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시대에 대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러면 앞으로 없을 겁니까? 한때 김동근 씨도 쫓겨났던 적이 계셨죠. 자, 그런데 KBS가
젊은 방송을 지향한다면서 시청률에 매몰되어서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간단합니다. 시청률을 내지 마세요. 젊은 방송 한다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시청률을 왜 받아갑니까? 나쁜 놈들이죠. 시청률을 안 내면 어떻게 나오는가? 끝까지 한번 안 내봐.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좀 귀찮아도 분리 신청을 했어요. 시청료 내지 마십시오. 이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은 KBS의 직원들 다수가 고액 연봉자, 그리고 다수가 간부입니다. 한국의 KBS, MBC만큼 간부가 많은 회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사장 바뀌었다고 정권 코드 맞춘다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음악 프로까지 없습니까? 자, 콘서트 7080은 7, 80년대에 20대를 보낸 세대를 겨냥한 라이브 음악 프로인데, 이런 장수 프로를 갑자기 없애는 데 대해서 게시판에 종영 이유를 설명해라, 폐지를 막아라, 수신료 가치를 보여라 하는 글들이 올라갔는데, KBS 관계자들은 가을 개편에 프로그램 폐지가 예정되지 않았다 갑자기 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자, KBS 제작본부장은 프로그램이 오래돼서 형식과 시청률이 정체되어 왔다. 그래서 추후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양성동 KBS 사장은 가을 개편 설명회에서 KBS를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프로로 만들겠다, 젊은 프로로 만들겠다 하면서 5년 이상 된 프로를 다 즉각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5년 이상 됐다 하면 대부분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초입 때 시작한 프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년 동안 방송된 VJ 특공대, 2014년부터 있었던 소비자 리포트, 그 다음에 막장 드라마를 하지 않는 근대사를 배경으로 만든 TV 소설도 22년 만에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청자 참여 시사 프로,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도 폐지했고, 그래서 KBS 공영노조는 20년 동안 사랑받아온 프로를 없애는 게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KBS에서 할 일인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다른 한편으로 오늘 밤 김제동 대화의 희열, 볼빨간 당신 회사 가기 싫어, 이런 신설 프로들은 공정성과 시청률을 다 잃어서 시청률 1, 2, 3%에 머물고 있고, 폐지된 프로들이 5에서 10%였다는 거예요. 자, 김제동은 고액 출연료 논란까지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김제동은 그 이름값을 못하고 형식 면에서도 새로운 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요, 정말로 심각한 것은 지금 방송들이, 공중파들이 이제는 예능에서, 드라마에서, 시사 프로에서, 탐사 프로에서조차도 전부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띠고 있다는 겁니다. 예능에도 정치색을 드러내는 사람이 나와서 예능 프로에서 황당하게 가르치려 들거나 특정한 좌파적 시각에 가까운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뭐 예능과 한마디로 교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희한한 프로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쩌자고 지금 이 지경으로 나라를 한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냐. 저는 그야말로 정말 기가 찬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이 KBS가, 방통위가 불법 유해 매체로 지정된 북한의 대외 선전 라디오 조선의 소리라는 라디오와 공동 제작 명분으로 공영방송 KBS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린다는 거예요. 즉 KBS에 지원을 늘려주고 그 돈으로 이 북한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게 하려한다는 겁니다. 자, 지난 11월 1일 방통위의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에서 방통위는 조선의 소리와
대외 방송, 즉 국제방송 프로 제작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50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올해 이 대외 방송, 즉 국제방송 프로 제작비 44억 7천만 원보다 12%가 증액된 50억 600만 원이 됐는데, 정규 프로그램 제작에 29억 5,900만 원, 특집 프로 제작에 1억 3,800만 원, 기타 제작비로 19억 9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통위 예산사업 설명 자료에 평화 정착에 세계 여론 선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넣고 시사 보도,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고 북한 바로 알기, 통일 대비 남북 움직임 관련 정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면서 구체적인 예로 북한 국제방송 조선의 소리 8개 언어로 공동 제작을 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남북한 바로 알리기 특별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언론 자유가 없는 북한을 우리나라가 나서서, 한국이 나서서 바로 알리기. 그럼 지금 북한이 바로 안 알려져 있어서, 왜곡되어 있어서 북한을 바로 알리려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북한 방송 지원하려고 정규 특집 편성이라는 대목에서 북한 선전 매체와 프로그램 공동 제작을 정례화하려고 하는 내용을 넣어놓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 영문으로 보이스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미국어로 VOA가 국무부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인데, 그걸 흉내내서 VOK라고 하는 조선의 소리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운영하는 국제 단파 라디오 프로로 KBS의 월드 라디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럼 간첩들도 이거 많이 듣겠네요. 하긴 요즘 굳이 간첩이 라디오 안 들어도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겠죠. 중간에 인터벌 시그널 음악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이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를 내보내면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외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로 방송을 하고 국내 청취와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 불법 매체입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은 대부분이 선전선동이고, 그 다음에 인권 등 주요한 북한에 불리한 문제가 있을 때 서방 국가를 비난하는 논설 형식의 내용도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한국당의 윤상직 의원이 이 조선의 소리 실체를 알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다음 네이버 포털에서는 잡히지도 않고 구글을 통해 검색하면 불법 유해 사이트로 분류되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제작하기 위해서 방통위 예산 설명 자료에서 돈을 대준다. 즉 북한의 불온 방송을 공동 제작하려고 하는 방통위는 이건 무슨 생각이냐. 아예 그냥 KBS의 조선의 소리 그냥 스튜디오를 하나 열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 정권이 외국에서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문재인이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한수를 더 떠서 북한의 불온 방송을 공동 제작한다면서 국비 지원까지 한다. 정말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국제 방송을 하려고 하면 북한의 파트너가 되는 게 조선의 소리밖에 없어서 예를 드는 것이고, 공동 제작 추진은 아니다라면서 특집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책정된 1억 3,800만 원 중 남북 공동 제작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986만 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그게 98원이건 9원이건 관계없이 북한의 불온 방송을 제작하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그건 옳은 거냐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미친 놈들이 아니면 이런 게 지금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개성연락사무소 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설정 넣어놓고 또 나중에 엄청난 돈이 쓰여지는 형태가 이 정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자, 한편 또 MBC도 가관입니다. 자, MBC에서는 그 공정방송노조라는 노조가 있습니다. 요즘 방송국의 노조가 한 3개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수님이라는 위원장이 있는데, 이제 이 문정권이나 좌파 정권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과 입장을 많이 밝히니까 이 사람도 쫓아내려고 인사위원회가 열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한 인사위원들한테 허위사실 유포, 회사 비방 등 사규를 위반한 명목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수차 질문을 했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인사위원들은 한결같이 나중에 심의가 끝나면 알게 될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뭘 잘못했는가를 알려주고 사람을 잘라야지 인사위원회를 열고도 나중에 알게 될, 이게 무슨 북한의 인민위원회입니까? 반동들 색출해서 날려버리는 겁니까? 최성호 취임 이후에 MBC에서는 해고자가 16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해고자들 역시 자신이 해고자가 될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보통 무슨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좌파들처럼 악랄하게 회사를 상대로 지독하게 오랫동안 해를 끼치는 그런 속성이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참석 시에도 자신에게 해고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걸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인사위원회 열어서 제목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는 오늘날 너 나가 이렇게 한다면 MBC 인사위원회 구조라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인사위원회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져야 되고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인사위원회 개최 목적에 사전에 고지되었을 때 누구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을 한 건으로 징계 수위에 대해서 논의하고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나 정인을 대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MBC에 30년을 근무한 사람을 정권과 다른 코드를 가진 노조를 운영한다 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혐의로 자른다. 당사자 이수님 위원장은 전혀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노조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한 노조 활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빨갱이 국가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는 제 개인적 사고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자, 미국에 지금 대통령 트럼프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지금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는 나에 대한 국민 투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선 때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다. 이제는 트럼프를 반대하면 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뭐 트럼프의 개성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거나 비판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트럼프보다 이 적과 편을 가르는 성향이 더 심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나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모두 미국 국민입니다. 라고 보통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당선사에서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방송 프로가 폐지되고 문한테 좀 문화적으로 불리할 거라고 생각되면 그런 프로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한테 유리한 프로와 유리한 진행자를 앉힙니다. 노조위원장까지도 문정권에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노조에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잘라버립니다. 자, 한국의 노조 중에 정치 색깔을 안 가진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민노총이야말로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 색깔을 가졌어요.
저들이 이야기하는 노동 해방이 되려면 아마 노동 해방이 되지 않기를 원하겠죠. 1억씩 받는 노조가 직속되기를 바라지 무슨 노동 해방돼서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월급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들은 정치 투쟁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젠 주주다. 정권 엎어서 촛불 혁명으로 네 탄생시켜 줬으니까 네가 우리한테 빚 갚아라 합니다. 그러면 방송국의 노조 중에서 문 정권이 끌고 가는 이런 성향, 홍진호 같은 경우에 보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왜곡시켜 간다든지 하는 방송국의 태도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가 해고 사유인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 지 프로로 다 만들었다가 오래된 프로 없애고 젊은 사람 프로로 만들었다가 시청률 낮으면 사장이 책임지고 갈 것인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과거에 보수 정권이 있을 때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그맨이나 이런 웃기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지 실력이 없어서지 뭔 큰 불이익을 크게 받았을까 싶은데 그런 불이익도 사실상 정치적인 색깔을 이유로 방송에서 노골적인 정치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현 정권이 정치 색깔을 이유로 방송 프로와 심지어 드라마, 방송 노조까지도 다 척결을 하려고 하는 이 현실은 옳은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는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이런 게 없는 것인가? 위에서 누가 전화가 와서 김 사장 이번에 정권에 간생하는데 크게 애를 쓴 박수무당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이번에 좀 앉혀라. 시사 프로 하나 쉬고 월급은 한 500 줘라. 이러면 이게 화이트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이사장 그 회사의 노조 중에서 공룡노조인가 하는 아주 색깔이 좀 안 좋은 놈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노조위원장 좀 잘라라. 이러면 블랙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자, 제가 이 공중파 사장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간부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들은 나중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로 문정권의 기준에 의해서 깜빵에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아마 방송국에서만 수십 명씩 깜빵에 가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요즘에 종편 같은 데 나와서 평론하는 사람들 꼬라지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해야 될 평론은 하지 않고 시시끌렁한 하지 않아야 될 평론을 하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정권을 찬양하고 자빠졌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쯤 되면 자, 막 가자는 거지요. 굳이 노무현의 말을 등장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건데요. 자, 적폐라는 기준을 저는 만드는 위대한 문재인 각하의 영도 능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왜? 나중에 그 기준에 의해서 깜빵 보낼 사람들을 숱하게 본인이 만들어 놨으니까. 국정원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고 조사해 보면 그 기준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로 전직 대통령이 몇 년씩 갔으면 너들은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그래서 정권 세상 좋을 때 많이 헤쳐먹고 많이 설쳐라. 그 순서대로 간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